카톡 주셨는데, 네네. 우선은 제가 그 가게를 보질 않아서는 모르겠는데, 아, 네. 권리금 1억 4천이고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이 2천에 월세 300. 그러면은 그 가게를 룸소 주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유흥수점으로 분류돼가지고. 유흥주점으로 분류되어 있고 룸소 주방이면 1억 6천에 월세 300인데, 네네. 그쵸? 네. 룸소 주방이면 뭐예요? 그게 이제 노래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서 이제 술도 먹고 노래 부르고. 약간 중코 같은 그런 거네요. 네네, 맞아요. 중고에. 중코 같은 건데, 직원을 안 쓰고 혼자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오픈했을 때는 이제 직원들 데리고 주방 이제 뭐 이모도 데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장님 운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좀 코로나 맞고 이제 보니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쵸. 유치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해보면 주방을 없애고 이제 안주를 개수를 아예 줄이고 혼자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하기로 한 거거든요. 혹시 지금 그러면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일 최근 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제가 네. 하게 되면 이제 혼자 하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네, 현재 네, 사실은 코로나가 좀 풀려가지고 네, 이쪽 부천 쪽은 이런 중코나 뭐 이런 노래타운이 장사가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쪽은 아직 안 올라왔어요. 5, 60이면 너무 적은데 매출이?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소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50 정도 팔면은 네. 이제 뭐 빚 증거랑 월세 내고 이것저것 빼고 꽤 괜찮게 가져가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미니멈으로 50을 잡아둔 거고. 실질적인 매출을 조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어, 혼자서 운영하는 가게치고는 월세가 진짜 세요. 음, 월세 300이면 네. 이제 장사를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아직 어리시니까. 네네. 300은 정말 좀 어느 정도 장사 해본 사람들, 네. 예, 장사를 좀 해본 사람들이 이제 내는 월세가 한 300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월세가 혼자서 운영해가지고 이제 20대 초중반이신데 네네. 그거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내기가. 그 우리가 300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거기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그리고 유지 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노래방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네. 인건비 그런 거 빼고 나가는 돈이 한 500이라고 보면 돼요. 네네. 월세 300에 네. 그리고 전기세 뭐 한 100만 원, 80만 원에 네. 그 들어가는 관리비에 뭐 혹시 뭐 그런 것들 다 하면 500이 네. 나가야 되는 거고 네네. 50만 원에서 주말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한 60이라고 그러니까 매출 한 2천이라고 볼게요. 네네. 2천만 원 파는데 네. 거기를 권리 1억 4천 1억 4천에 1억 4천이라고 그랬죠? 네네. 맞아요. 네, 보증금 2천 네. 1억 6천을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네네. 솔직하게 저는 뜯어 말려요. 음, 예, 이게 그리고 사장님께서 그거를 처음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걸 뭐 매출해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얘기한 게 이제 3년 잡고 네. 달마다 이제 한 500 정도씩. 그러면 사장님이 3년 안에 지칠 수도 있어요. 뭐 가져가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가게를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고 진행할 거 아니에요. 네네. 계약서를 쓰고 3년 동안 다달이 500씩 갚겠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사장님한테 계속 500씩 주겠죠. 한 6개월, 1년 동안은 네. 열심히 할 거예요, 사장님께서. 네네. 근데 딱 1년이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 진짜 남는 것도 없고. 네. 줄 거 다 주면 한 달에 100도 못 가져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이 그때 가게를 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다시. 아, 못하겠다. 네. 그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가게에 대한 권리금은 날라가요. 음, 사장님은 1억 4천 주고 그분이랑 계약은 했지만 네. 그 권리금은 사장님이 포기할 때는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은. 네네. 그 세입자분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께서 네. 혹시 건물주예요? 아니면 세입자예요? 세입자예요.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도
다른 데다가 내놨을 텐데, 네네. 그쵸? 부동산에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이 거기 장사하시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예, 현재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알바 하셨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사장님한테 연락이 올 정도면 가게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께서 들어가실 거면 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권리금이 그 권리금은 안 돼요. 이 부천이나 이런 쪽에서도 네. 코로나 때문에 유흥업소들 힘드니까 무권리 나온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 코로나 때.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유흥업소를 하고 있어요. 네. 룸 4개짜리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무권리로 나온 걸 저는 인수했어요. 월세 350이에요. 네. 네네. 근데 저는 무권리였으니까 그냥 보증금 한 2천만 원 주고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장사 잘 하고 있어요. 어제도 새벽까지 장사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께서는 거기가 1억 6천을 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만약에 거기가 권리금이 없다. 네. 혹은 뭐 시설 권리금 한 2천만 원, 네. 네, 바닥 권리금 없이 네. 이런 조건이면 해볼 만하죠. 아, 네, 그 1억 6천을 계약서를 쓰고 매달 500씩 줘야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노예 계약이에요, 노예 계약. 음, 그래서 그거 쉬운 게 아무리, 네. 아니에요. 아무리 매출이 잘 나온다 해도 우리가 오지 매출이 못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사장님 말씀대로 50에서 100이 아니고 네. 하루에 한 200씩 나온다. 예를 들어서 네. 150에서 200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하는 건 맞아요. 음, 근데 직원을 써서 가게가 막 돌아가는 가게 있잖아요. 네네. 사장은 일은 하지만은 직원들이 다 하는 가게들 네네. 그런 가게들이면 그 정도 권리금을 줘도 돼요. 그런 가게들의 매출이 뭐 6천이고 7천이고 나오는 가게라고 한다면 네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매출이 안 나와서 직원 다 자르고 혼자서 슬슬 운영해봐야 되겠다. 슬슬은 아니죠. 열심히 하겠죠. 네네. 근데 매출이 50만 원, 평일엔 50, 주말엔 잘 나오면 100만 원. 네. 이러면은 그 500 갚기도 힘들 거예요, 매달. 음, 예, 월세 빼고 못 빼고 그러면 500 갚기도 계산을 해보세요. 매출 네네. 2천이라고 따지고 네. 재료비 다 빼고 전기세 빼고 못 빼고 월세 딱 빼고 네. 그분한테 500 주고 나면 사장님이 가져갈 돈이 얼마일지. 네. 근데 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사장님이 사장님이 그 가게를 인수하시게 되면 네.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그 다 사업자고 뭐고 다 사장님한테 넘기는 걸로 하면 네. 기존 건물주랑 또 임대차 계약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장님이 기존 건물주랑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2년 계약으로 보통 쓰는데 네. 1년 있다가 아우 이거 돈이 하나도 안 남아서 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해도 네. 그 건물주랑의 임대차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라 못 나가요, 사장님이. 음, 그러면 그 나머지 1년치 월세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장님이 다 물어내야 돼요. 예, 그냥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장님이 네. 기존 사장님이 사장님한테 가게를 넘기는 것처럼 네. 만약에 나가고 싶으면 1년 있다가 사장님도 네.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돼요. 권리금 그 1억 얼마를 또 받아가지고. 아, 그게 되겠냐 이거죠. 네. 그 되게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월세가 너무 세요. 혼자 첫 장사하시기에는 네. 그 보통 이제 제 주변 지인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네. 한번 혼자서 이 호프나 이런 뭐 소주방이나 이런 거를 룸 소주방 네. 그런 유흥업소 말고요. 네. 그냥 룸으로 돼서 문 없이 룸 소주방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운영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 월세가 보통 100만 원 이하예요. 아, 혼자서 하시는 분들. 네. 네, 보증금 1000에 월세 한 100만 원? 요 정도에 들어가서 혼자서 네. 음식 만들고 이제 소주 팔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한 5, 600 가져가요. 네,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과해요. 괜히 차렸다가 쓴맛만 보고 네. 나중에 사이 서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 만약에 장사 안 됐을 때 내가 300을 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300만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장사가 안 될 때도 그분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권리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과연 계약서까지 다 쓰고 만약에 사장님이 그거를 한다고 했을 때 건물주랑도 계약서를 쓸 테고 네.
지금 가게를 넘겨주시는 사장님이랑도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2번 쓸 거예요, 계약서를. 네네. 그러면 사장님은 채무 의무가 2개나 있는 거예요. 건물주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네. 채무 변제 의무가. 네. 지금 넘기신 분한테도 매달 500씩 줘야 되는데, 네. 매달 800, 최소 800. 그러면 관리비까지 해서 최소 1000만 원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장사가 안 됐을 때, 네. 그 사람들이 둘 다, 네. 아우, 장사가 안 되니까는 이번 달은 주지 마. 하겠냐고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겠죠. 네. 네, 그러면 엄청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저도 장사를 10년 이상 해봤고 네. 이제 나이가 아들까지는 아니고 이제 동생 같은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네. 너무 과한 사업이다 처음에 치고 어. 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네. 그거는 이제 이 20살이 넘었으니까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대예요. 네, 차라리 네. 장사 잘 되는 데 가셔가지고 네. 한 달에 뭐 매출이 1억 정도 나오는 데들 있잖아요. 장사 잘 네. 되는데 그런 데 가서 네. 직원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네.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다 배운 다음에 아. 새롭게 권리금 없는 데다가 혹은 권리금이 있더라도 그렇게 비싼 데 말고 네. 한 2, 3천짜리 권리금에다가 직접 아이템을 배워가지고 차리는 거를 음. 추천드려요. 기존 사장님도 그 네. 룸소주방을 차리실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한 4억 정도 들어갔다고. 네, 근데 그렇게 안 될 줄 알았겠냐고요. 네. 그쵸? 네, 근데 사장님이 그걸 인수해서 살릴 수 있다? 그건 뚜껑 열어봐야 돼요.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안 됐을 때 과연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네. 네,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고민해 보시고, 네. 예, 저라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지금 전화 끊고 나중에라도 네.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카톡 주세요. 제가 답변 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고민 잘 해보세요. 웬만하면은, 너무 커요, 금액이. 네, 1억 7천, 1억 6천이라는 돈을 네. 24살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근데 제가 그 이쪽 상권 이제 계속 이쪽 살아가지고 네. 이쪽에서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쪽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거였으면 당연히 안 하는데 진짜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같고 근데 제가 네, 좋은데 너무 매출이 왜 이렇게 충분해서 안 나오냐고요. 그 매출이 이제 원래는 엄청 잘 나왔는데 네. 이제 코로나 맞고 가게 문을 거의 안 열다시피 해가지고 네. 사장님 이제 옆에서 홀덤바를 몇 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룸소주방 아예 그냥 버려놓고 아, 이제 홀덤바에 집중하고 이제 다른 거 하고 홀덤바가 돈이 많이 남아요. 네. 네, 홀덤바 저희 그 부천에서도 뭐 바 하시는 분들,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 홀덤펍 많이 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 홀덤펍은 돈이 되니까 하고 네. 룸소주방은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안 하고 넘기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똑같아요. 사장님도 지금 하향의 길을 들어간 걸 지금 하시겠다고 1억 6천 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네. 권리금을 그 사장님이 장사 안 되는 가게니까 네. 그냥 5천만 원만 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생각해 볼 만하죠. 1억 4천 줘라 하는 건요, 사장님. 네. 다 달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4억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억이 들었는지 네. 아니면은 1억 얼마에 본인도 인수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1억 얼마에 다시 내놓는 건지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믿지 마시고, 네. 예, 사장님께서 감당하기에 굉장히 큰 돈이다. 그리고 그럴 순 있어요. 20대 초반이니까. 네. 뭐 내가 해서 잘 될 거라 이 핑크빛만 보고서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업은 그렇진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70%만 돼도 성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50에서 주말에 100만 원인데 네. 그거보다 더 잘 될 거라고 하고 오픈했는데 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때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제 사인까지 다 하고 내가 사업자까지 됐는데 그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웃긴 게 네. 이게 2년 계약으로 했는데 2년 뒤에 건물주가 월세도 올릴 수 있어요. 2년 그, 지나고 나서요.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는 있어요. 아, 1년에 한 번. 근데 보통 2년 계약을 하면 2년 뒤에 월세를 올리거든요. 네. 그럼 그때 월세도 올라가는데 그 건물주가 네.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월세를 안 올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올라가요. 예, 사장님이 그런 거를 다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력이랑 네. 그리고 그걸 버틸 수 만한 이제 나이가 아직은 조금 어리신 것 같아서 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예,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그 사장님께서 지금 파시는 분께서 그 장사도 하고 홀덤바도 몇 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그분은 장사에 대해서 완전히 저기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여러 개 하시고 그런 것까지 열 정도면 그리고 동네에서 홀덤을 하실 정도면 네.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유지거든요. 그 정도면. 네. 예, 사람들도 많고 도박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네. 예, 그런 사람은 손해 보고는 안 팔아요. 가게. 예. 그 사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는 네. 예, 그분이 파시는 분이 크게 손해 보고 내놓는 장사는 아니에요. 네. 손해 없이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얘기한 게 권리금의 일부를 이제 그냥 자기들 어차피 홀덤 치고 놀러 오고 자기도 맨날 노래 술 먹고 하니까 네, 쿠폰식으로 몇 천만 원 네, 발급해가지고 네. 하면은 서로 좋지 않냐 하고 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좋은 얘기만 한 거고요. 네.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네. 이제 사장님도 모르고 내놓으신 분도 모르잖아요. 네. 네. 그냥 제 3자로 봤을 때 또 저도 장사하고 투자하는 사람, 저도 유흥업소 막 여러 개 하고 네. 상가 투자도 많이 하고 유흥업소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크게 메리트 없는 자리다. 아, 예, 월세, 매출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매출이. 네. 네. 그리고 300만 원 넘는, 그 부가세까지 330일 텐데, 네. 전기세까지 한 400 나올 테고, 네. 그런 가게를 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 가게는 사실 직원들이 좀 있어야서 북적북적 하면서 매출이 네. 100이고 200이고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고민 잘 해보시고, 네, 또 카톡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